안녕하십니까.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 증여재산 공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무를 제가 하다 보면 종종 실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적용을 할 때 10년 이내에 증여재산 공제를 한 번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중복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 오류로 인해서 추징되는 사례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증여재산 공제 일반적으로 보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이게 이제 그 전에도 종전부터도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2016년도부터는 이제 증여재산 공제가 지금 계속 바뀌지 않고 지금 이렇게 2021년도까지 그렇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증여재산 공제는 반드시 수증자와 증여자가 누구냐?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자와 수증자, 이 증여자와 수증자 이 요건에 맞게 증여재산 공제가 되는데 만약에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고 수증자가 직계 비속이다. 직계 비속인데 성년이다. 미성년자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직계 존속으로부터 직계 비속이 증여를 받을 때는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이죠. 그리고 미성년자다. 그러면 2천만 원 공제를 받는데 그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미성년자일 때 증여받았던 거 2천만 원 공제해 주되 성년이 돼서 또 증여를 직계 존속으로 받는다? 그럼 이제 3천만 원 추가해서 공제를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직계 존속과 비속이 이렇게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받은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공제를 해버렸다.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5천만 원을 공제를 하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럼 10년 사이에 한 번만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직계 존속.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도 5천만 원 한 번 공제가 되는 거고 조부모로부터 공제를 받으나 외조부모로부터 공제를 받으나 이건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을 때 한 번만 10년 이내는 한 번만 된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게 증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게 증여를 해서 직계 존속이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이내에 5천만 원 한 번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끼리 증여를 해줬다. 그랬을 때는 쌍방간에 6억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억까지 공제받으려고 누가 쌍방간에 6억 증여하고 6억 증여할 리는 없겠죠. 10년 이내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대부분 그럴 때는 이제 증여자들이 돈을 빌려받았다. 그것이 합리적이지. 증여를 쌍방간에 증여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기타 친족에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친족이 해당이 되면 1,00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기타 친족에게 해줬다. 그러니까 삼촌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1,000만 원 공제를 해버렸다. 그럼 고모한테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1,000만 원 공제를 또 받냐? 10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이건 기타 친족으로부터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를 받았으면 1,000만 원 공제 한 번만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 이걸 합쳐보면 되겠죠.
10년 이내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그 다음에 직계 비속으로부터 5천만 원. 그 다음에 배우자로부터 6억 원. 또 기타 친족으로부터 1천만 원.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7억 1천만 원까지 본인이 10년 이내에 증여재산 공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공제를 이렇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배우자한테 6억 받고 직계 존속한테 비속한테 이렇게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따져본 것이지 실무적으로 이런 허게 7억 천까지 공제는 되긴 하지만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 그렇지만 그런 사례는 저도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증여재산 공제 방법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공제를 해주냐?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만 해주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국 살고 아들, 딸이 미국 산다.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어 1년 이상 거기서 체류를 한다.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다. 그럼 증여재산 공제 안 되겠죠. 그 증여재산 공제는 수중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주자가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공제 한도 금액을 적용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 이상 증여가 증여 시기를 달리한다. 그러면 이 증여재산 공제는 순차 공제하는 거예요. 일단 기타 친족으로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 그랬을 때 먼저 좌우지간 증여 먼저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도 먼저 그 받는 증여자야 수증자 입장에서 먼저 받는 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왕에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높은 가액에서 동시에 10억 증여를 받을 것이 있고 1억 증여를 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 10억 증여에서 받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기타 친족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세부담이 조금은 낮아지겠죠.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안분을 해야 되겠죠. 각각. 종종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삼촌하고 이렇게 또 기타 친족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그래가지고 이제 증여를 해줬다. 그러면 그때 등기 증여는 동시 증여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각각 안분계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을 해도 10년 이내에 한 번 해준다. 5천만 원 해준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증여를 해주는데 이 시점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았어요. 이 시점에서. 그랬는데 조부가 5년 사이에 조부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그랬는데 여기서 부가 3년 정도 돼서 그러니까 8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다시 아버지가 증여를 해줬다. 그러면 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조부가 사망을 해서 사망을 했으니까 사망한 자의 증여재산 공제해 준 것은 무시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조부가 사망을 증여하고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 10년 이내에 한 번이다. 이 규정이 여기서 동일인으로서 여기서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의 원칙은, 증여세 원칙은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를 하지요. 각각 하는데, 이 동일인일 때는 합산과세를 하잖아요. 동일인. 여기서 말하는 동일인이라는 것은 직계 존속인 경우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조부모, 외조부모를 동일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를 동일인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도
동일인으로 볼 때도 증여재산가액을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쳐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도 증여재산 공제는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혼인 관계가 지속될 때, 뭐 직계 존속으로 하고 혼인 관계가 지속될 때는 뭐 5천만 원 공제가 되겠죠. 성인일 때는. 그 다음에 혼인 관계가 지속이 안 된다. 아버지가 새엄마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셔버리고 새엄마가 이렇게 혼자 사시는데 그 호적상 아버지하고 혼인관계를 그대로 놔뒀다. 그럴 때는 혼인관계 지속은 안 됐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그때는 이제 기타 친족으로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뭐 기타 친족이냐, 이게 친족이냐, 그게 따질 때, 이럴 때는 또 기타 친족으로 해서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만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재산 공제, 뭐,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좀 복잡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인근 세무사들하고 잘 상의해서 업무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